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문 100년 장학생으로 선정되어서 대학 4년간 총 5,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혜 예정인 제가 숨은 장학금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대학 합격 이후 대학 생활의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수강 신청? 개강 총회? 아니죠. 바로 대학 등록금 입금을 해야 첫 학기 등록이 되면서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이 대학생활의 첫 단계인 만큼 제 채널의 첫 영상도 이렇게 장학금 관련 꿀팁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장학금 잘 찾아서 받는 꿀팁 5가지 얼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학기 초에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소유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 분위가 산정되기 때문인데요. 이 소득 분위의 숫자가 작을수록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내 장학금은 거의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 분위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신청하셔서 소득 분위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1학년 때 공인인증서 때문에 귀찮아서 미루다가 하루 남기고 부랴부랴 오빠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장학재단 앱을 깔면 국가장학금 신청 탭이 이렇게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만으로도 버튼 하나 누르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 게시판에 매일 들어가서 장학 공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일 새롭게 여러 개의 장학금 공지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글도 올라오기 때문인데요. 저는 학교 게시판 페이지를 크롬 상단에 즐겨찾기로 고정해두고 노트북 키자마자 클릭해서 새로운 공지가 있는지 찾아보는 습관을 들였더니 작년에는 1학년만 신청 대상인 인문 100년 장학금이나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에게만 주는 서울희망 장학금 등과 같이 저에게 맞는 장학금을 쏙쏙 골라서 여유롭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학교 게시판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스마트 학자금 맞춤 검색 기능을 활용해보세요. 스마트 학자금 맞춤 검색을 활용하면 개인이 손쉽게 맞춤형 장학금을 찾을 수 있고 학교 게시판에 없는 장학금 공지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지역에서 주는 장학금을 여기서 많이 찾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장학금 스마트 학자금 맞춤 설계에서 학자금 지원 정보 찾기, 여기에서 검색 조건을 설정하고 찾으면 이렇게 장학금, 국내 대학, 제일 중요한 지역 연고를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장수군, 중구, 시흥시, 구미시, 장흥군 등등 이렇게 시군에서 주는 장학금을 알 수 있습니다. 수혜액은 여기 상세 보기를 눌러보면 이렇게 지원 금액이 다 각자 장학금보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학교 성적 관리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장학금 심사를 할 때 성적 증명서 를 제출하여 정량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이 높았을 때는 장학금을 지급하다가 성적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지급을 중지하는 장학금도 있으니까요. 성적을 최대한 잘 받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저는 그래서 대학생 커뮤니티 앱인 에브리타임에서 평소에 다른 과목 후기를 열심히 써서 모은 포인트로 어렵게 느껴지는 이런 물과 공기, 화학 과목의 족보를 확인하는 식으로 시험에 대비했더니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행실이 성실하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도 있으니까요. 유의미한 봉사활동을 많이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3학기 연속으로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한 학기당 32시간의 사회봉사 시간을 쌓아두었는데요. 사회봉사 과목 외에도 이런 과목이 없더라도 집 주변 사회복지관에 문의하셔서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찾으셔서 꾸준히 한다면 장학금 신청할 때 자소서에 쓸 내용이 많아지고 좋습니다.
5번째,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그리고 경제 상황 등을 숨기지 마시고 장학금을 신청할 때 내는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현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장학재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2번, 학업, 진로 계획과 기여 방법에 대해 쓰는 란인데요. 저는 대학생활 로망 중 하나가 교환학생이라서 이렇게 기업에서 진행하는 해외 봉사단과 교환학생을 갈 거라는 비전과 계획을 이 자소서에 써 넣었습니다. 만약 창업을 꿈꾸시는 분이시라면 창업 관련 비전을,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신다면 연구 관련 비전을 자세히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장학금 쉽게 받는 꿀팁 5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올 에이플 받는 시간표 짜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